안녕하세요. 부동산 연구소 김현정의 정변이. 안녕하세요. 하바 김경민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3개월여가 됐는데 더 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유튜브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올린 날이 뭐 3개월 전 그렇게 써 있어서 저는 3개월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 거의 거북이 그렇군요. 어찌되건 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구독이라는 거는. 지금 1200이 넘었습니다. 예. 1200이 넘었습니다. 예. 굉장히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네. 이해가 가기 전에 1000이라는 숫자가 도달할지 저는 굉장히 소망도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예. 1200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방송을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게 좀 부족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와 재미도 함께 곁들여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하방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뭐 그래야죠. 오늘에서 하방님 약간 그 분장을 하셨어요. 모 방송사에서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인터뷰 가셨다가 지우지도 않고 오셔갖고 저하고 또 오늘도 명도 대비가 외모 대비가 엄청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 돌파를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녹화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서 이제 청와대에 임명을 남겨두고 있는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변창흠 후보자의 사전 청문회 정책을 간단하게 맛배기로 했는데 그 청문회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보고요. 네. 그 기사로 했죠. 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사람들이 굳이? 네. 제가 이런 질문이 객관적일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은 특수관계이신 것 같아요. 장관 되실 분하고. 아직 특수관계는 아니고요. 네. 우리 대학원 박사 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난 시간에. 네, 좀 잘 알고요. 예.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봐요. 더 나아가서 네, 뭐 네. SH나 사장님으로 가셔서 왜 이렇게 변하셨나 뭐 그런 말씀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그 네.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회의석상이나 이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신문상으로만 봤을 때 SH 사장 재임 기결에 있던 어떤 말씀하신 것들 그거는 아니 그 내부 회의여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약간 합리성하고 좀 거리가 먼 듯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어떤 발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 약간 두 가지였는데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구의역 그 김군 사망에 대해서 내부 회의에서 아무리 사장님이어도 그런 발언 또는 그 인식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우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강남 과자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위치에서 꼭 그런 것까지 체크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은 SH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대표이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챙기면 사실은 그 사람들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본인들은 큰 걸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건물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보고 저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직접.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급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런 디테일까지 챙기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그 우리 좀 아는 사람들끼리 있었을 때의 모습하고 장으로서의 그 직원들하고 모습이 약간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사실 리더십인데 그런 리더십을 국토부 장관에서까지 보여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오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약간 염려스러워요. 그러면 이번에 예방주사 효과는 있었겠네요? 청문회가? 그렇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시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그래도 기대를 하고는 있거든요. 제가 봐왔던 모습에서 그 합리성을 계속 잘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전임보다 100% 잘하겠죠. 전임보다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희망을 좀 전임 장관이든 현임 장관이든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저도 그 의심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집행 과정을 옆에서 보거나 어떤 부처랑 이렇게 좀 긴밀하게 정책 과정 한 프로세스를 보면은 본 정권이건 지난 정권이건 저는 제가 봤을 때 보수건 진보건 간에
청와대의 입김이 계속 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체계가 행정관, 선임 행정관, 비서관, 수석이잖아요. 중앙부처는 사실 굉장히 그 엘리트 공무원들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엘리트 공무원하고 엘리트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엘리트 공무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국가가 예, 발전하기 그럼요, 위해서는. 그럼요. 엘리트주의는 저는 배격하나 엘리트 공무원 권위하고 권위주의가 다르듯이. 그거 다른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의 경우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국가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과장급만 해도 굉장히 파워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관 레벨인데 이 행정관 정도에서 얘기하는 파워가 사실은 이분들하고 능력 차에서 떨어져요. 근데 행정관이란 지위에서 거의 동급으로 근데 나타나요. 국장급이잖아요. 청와대 행정관이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국장급 정도로 국장급. 실제로 국장급이 가고 파견 갈 때. 가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예. 이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있어요. 다른 역관제적으로 좀 나오는 정실 인사.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예, 꽤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기들의 설익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푸시해요. 이쪽에다가. 사실은 국토부가 20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다는 게 예. 국토부 관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집행했다면 전 그렇게 됐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는 분명히 BH 라인에서 계속 오더를 준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관, 리더십이 딱 되셨으면은 BH에서 요구되는 걸 어느 정도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실무진에서의 국토부에서의 어떤 능력 같은 것들 하면서 정책 기획과 결정과 실행 능력이 있는 무슨 요기거든요.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좀 제발 좀 아마 여기서도 했을 거예요. 워낙에 오래 했으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을 했으면 시간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거의 매달 뭔가를 내요. 한 2달에 한 번씩. 여기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좀 기다려라. 근데 BH나 정치권 안에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빨리 하자. 이거라도 빨리빨리 해. 계속 푸시를 했을 거고. 일단 나오는 숫자를 막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안 좋은 숫자들을.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이론 쪽에서 학계에서도 있었고 LH나 SH 사장으로 하면서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이게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좀 다른 데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푸시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막고 조금 시장의 상황에서 좀 시간을 두면서 정책에 나타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이디어를 못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약간 이번에 그 정책 청문회 아니면 뭐 기사로 보셨다고 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세 가지였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문화는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를 할 때 뭐 관련된 그 발언을 좀 했거든요. 이것도 약간 인격 청문회와 능력 청문회 중간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쉐어하우스를 개발한 입장이고 네. 제가 4, 5년 전에 기획하고 개발할 때 공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특히 공용 공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커뮤니티 빌딩 되면은 거실 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큰 TV 보면서 맥주 한잔 하겠지.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요즘 사람들 가급적 잘 안 만나요. 잘 안 뭉치고. 그러니까 거실의 기능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주방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근데 물론 주방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을 해서 먹는 비율은 좀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는 비율은 굉장히 늘어나고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커뮤니티 빌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후보자의 그 인식은 또 이 트렌드를 잘 못 읽었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결론도 잘못됐고 네. 그거에 논거로 든 그것도 좀 부적절했다. 그것도 부적절하고 네. 그렇다는 건데 이제 쉐어하우스를 해보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동의하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주방의 기능들이란 건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커뮤니티 빌딩하고 자기들이 요리는 안 하더라도 밥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가 커뮤니티가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리서치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공간을 만들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그 김현미 장관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정책들은 대부분이 지금 1인 가구 청년 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새로운 주택, 미래 주택 얘기하는데 과거에 같은 원룸 짜다닥 만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죠? 원룸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커뮤니티 빌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공용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뭐 200평짜리 커뮤니티 공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20평에서 30평짜리 만들 수 있거든요. 공공 임대할 때. 그럼 거기서 어떤 커뮤니티 빌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느냐인데 그거는 먹는 것과 관련된 공간이고 주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방의 기능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인식을 좀 잘 못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하우스 만들었잖아요.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개별 조리 공간이 없다. 공용 주방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다양한 해석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서 개별 주방 만들어주면 좋은 거고요. 근데 방 사이즈가 6평, 7평인데 거기서 주방이 1, 2평 찾아보면 이거 잘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져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1인 가구들 자기가 밥해 먹는 비율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각 호실마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공사비가 늘어나요. 그럼 공사비가 늘어난 거는 임대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사는 1인 가구라고 하면은 화장실도 좋아야 되고 주방도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적정한 평균대 그 1인 가구들한테 적정한 비용을 산다고 했을 때 모든 서비스를 공간 안에 다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좀 더 비싼 원룸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소비자들 원한다고 그러면 넣고 더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쉐어하우스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리 공간을 1층에서 좀 괜찮게 그 조리 기구도 괜찮게 해서 해놓고 자기들이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배달을 해서 먹게 하든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시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좀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1인 가구로만 생각하면 없는 게 당연한 공간인데 그 당시에 호텔을 개조해서 3인 가구,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방을 만들 수 있겠느냐. 3인 가구, 4인 가구 살려면 주방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문제점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3인 가구가 사는데 거기 주방이 없으면 안 되죠. 이거를 사람들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한꺼번에 생각을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호텔을 용도 전환하는 건 저는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인 경우에는 조리 공간이 약간 빠져도 돼요. 근데 이게 2인 가구 이상, 3인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이거를 변형시킨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부가 선명을 하자면은 이런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뭉쳐요. 예를 들어서 비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유하우스인데 1층에 비건 카페가 있다. 강력한 커뮤니티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 1인 원룸에서는 사실은 반려동물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고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폭발적인 커뮤니티 빌딩이 일어나요. 아이디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일본 같은데 보면은 옥상에 같이 이제 그렇죠. 고양이를 키우고, 예, 고양이 키우고 고양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라는 거를 어떤 키워드를 해가지고 그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키워드를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뭉칠 거예요.